안녕하십니까. 정관영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 또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1월 1일 올해도 우리 정관영TV 지산노원과 인연된 도반님들,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 그리고 인연된 많은 분들 또 올 한 해 좋은 일들 개인과 각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또 대선이라고 하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정치 행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우리 대의민주주의,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의 또 다른 중요한 시험대에 놓여져 있는데요. 지난 4년 흘러간 4년 전, 5년 전에 흘러간 일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큰 변화의 기로점에 서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고, 그리고 정관영TV 지난 2년여 동안 그것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기도 하고 또 공감되지 않는 분들은 좀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지만 어쨌든 제가 나름대로 그동안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리고 주역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저 나름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구군을 말씀을 쭉 드려왔습니다. 올해 22년 좀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의 운명의 기로에 선 한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2022년 1월 정월 한 해를 주역 점괘로 푸는 또 구군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구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올 한 해의 변화에 대해서 지난 2주 12월 24일 그리고 12월 29일 두 분에 걸쳐서 정관영 변기훈의 시사라이브 톡을 통해서 지금 보여지는 양 정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그 후보, 이재명, 윤석열 후보로만 보여지는 지금의 대선은 겉으로 보여지는 거지만 실제 지금 대선판을 다시 판을 움직이려고 하는 새로운 움직임은 아니죠. 그동안 거의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인 사실 정치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한명숙을 복권하고 이석기를 진보당의 전 의원이었던 이석기를 가석방함으로써 대선 국면에서 새로운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겸해서 오늘 구군을 들으시면서 앞으로 올해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여러분 나름대로 또 한번 예상해 보시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걸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화면을 조정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달 구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구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주요 점괘로 본 12월 구군, 지난달 12월이죠. 2021년 12월 구군은 수천숫계가 나왔죠. 수천숫계에서 삼요하고 사요가 동해서 중택택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택택괴는 이 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연못이라고 하는 의미죠. 연못인데 이 괴의 모습은 이제 그 괴상은 이제 연못이긴 한데 괴 이름은 이제 태괴죠. 태. 근데 태는 이 주역에서의 택괴는 이제 어떤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즐거움, 기쁨.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의 전환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어려웠던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이제 새로운 어떤 변화의 과정을 나타낼 때 이제 택괴를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12월 구군을 제가 하늘이 백성에게 기쁜 말을 전한다라고 전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난달에 여러분들이 하늘이 정말 우리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기쁜 말을 전했는지 안 했는지 각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해석하시기 나름이시겠지만요. 저는 나름의 의미는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게 기쁜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해석의 의미이겠지만 저는 지난달에 새로운 어떤 변화의 모습들이 나오고는 있다. 크게 울림은 없었지만 변화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이번 달에 구군을 또 뽑았는데 이번 달에 구군이 12월 구군이었던 중택택괴가 나왔습니다. 이 중택택괴가 나와서 초효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효하고 사효, 네 번째 효가 동해서 중수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달 12월께 구군께로 나온 중택택계가 이번 달 2022년 1월 달에 구군으로 나온 점괘인데, 초유 사유가 동해서 이제 중수감계로 됐다는 얘기는, 요 주역 점괘로만 보면 지금 지난달 12월 그리고 이번 달 1월이 같은 맥락에서 연장선상으로 이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택택계는 어떤 기쁨, 어떤 기쁜 소리, 어떤 메시지, 좋은 일들이 일어날 징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점괘라고 본다면, 반면에 중수감계는 같은 물이긴 하지만 이제 택은 이제 연못을 말하는 거고, 감계는 물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근데 주역에서 이 물은 물이라고 하는 그 의미하는 이미지는 고통, 또 어려움, 난관, 험난함,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덩이 감자이긴 하지만, 이 감깨가 나올 때는 이 고통에 빠진, 구덩이가 이게 쑥 들어간 거잖아요. 길에. 그게 이제 웅덩이가 파진, 이제 그게 이제 감인데, 이런 어떤 웅덩이에 빠진 상황,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나타낸다. 그래서 주역에서도 이 이섭대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섭대천이니까 큰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강을 건넌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맨몸으로 강을 건너가는 걸 수도 있고, 뗏목으로 건너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어떤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1월 구군은 지난 12월에 구군으로 나온 중택택계가 또 그대로 나와서 여기에 초유 사유가 통해서 이제 중수감계가 된, 그래서 이번 1월 달은 조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상황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니까 즉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긴 하지만, 그 구덩이에서 다시 헤쳐나오려고 하는 작은 움직임들은 그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여러분들에게 결론 삼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달 구구는 제가 험한 일이 계속되는 나라, 희망과 신념으로 지혜롭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소박한 움직임들이라고 이제 제목을 정했고요. 중택택계에 나왔죠. 그래서 중택택계는 보시는 것처럼 상효도 택계죠. 연못 택계고, 학궤도 택계입니다. 그래서 이 택계가 연못이라는 상을 이루고 있는 택계가 아래 위로 중첩되어 있는 궤가 이제 중택계인데, 양효인 초효와 양효인 사효가 동했습니다. 그래서 음효로 바뀌게 되니까 감궤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상궤도 물을 나타내는 감궤, 그리고 학궤도 물을 나타내는 이제 감궤가 돼서 중수감. 그래서 어려움이 거듭되는 시간, 이게 이번 달 구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택계라고 하는, 이번 달 계가 이제 택계가 나왔는데, 택계라고 하는 게 이제 즐거움을 나타내긴 하는데, 이게 갑자기 이번 달에는 이제 어려움으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이번 달에 벌어질지 여러분들이 또 한번 같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중택택계를 보면, 그 중택택계가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지난달 궤의 구군이기도 하고, 구군의 궤이기도 하고, 이번 달 구군의 궤로 나온 이제 궤가 중택된 궤인데, 이걸 구군으로 본다면 결국 기쁨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 택계가, 이 구군으로 본다면 결국 국가가 즐거운 일 아니겠어요? 백성들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는, 또 백성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어떤 국가적인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국민들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국민들이 행복하다라는 거죠. 요즘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이제 사회학의 용어나 사회복지학의 용어로 보면, 국민의 어떤 행복등, 국민의 삶의 질을, 뭐, 전문적인 용어로 한다면 이제 국민의 사회권, 국가가 국민들에게 보장해 줘야 될 이 사회권을 얼만큼 보장해 주느냐가 결국 이 중택택계에서 말하는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즐거움, 또는 국가가 국민들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어떤 의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국가는 국민의 행복,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무겠죠.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이 행복한 삶의 화합과 이 삶과 그리고 화합, 국민 화합, 국민의 행복한 삶은 결국 정치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순위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2022년 우리에게 필요한 국가 지도자는 어떤 기준이어야 하냐. 올해 그 대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떤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택계의 그 괴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이 중택택계가 이 택계의 이 괴의 괴를 설명하고 있는 이제 이 괴의 풀이 이제 내용이겠죠. 괴사를 보면 태는 형하니 이정이라, 이 택계에 대한 이제 괴사입니다. 이 설명인데, 택계라고 하는 것은 형통하다 이거죠. 형통하다. 그리고 이정, 이롭고 바른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택계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형통한 거죠. 만약 불행이다라고 하면 형통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기쁨을 주고 또는 기뻐할 일이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형통한 게예요. 근데 이 형통하다고 하는 것도 이 바르게 했을 때 형통한 거지, 어떤 일이 잘 풀려나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올바르게 하고 정도를 갔을 때 그것이 잘 풀려. 물론 이제 나쁜 길을 가고 올바르지 않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목적을 이룰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어긋나게 되죠. 항상 사필기정인 것처럼. 그래서 여기 이 괴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깨달음은 바르게 했을 때 형통한 것이고, 바르지 못하면 결국 이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하면 형통하고, 그리고 이롭고, 그리고 올바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택계는 왜 이 괴가 이제 기쁨을 의미할까? 그거는 이제 단전에 보면 알겠습니다. 이 괴사의 해설인 이제 그 시빅 있죠? 주역의 시빅, 이 역전이라고 하는데, 이 시빅에 이제 들어있는 이 단전을 보면, 단전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단전에 이르길, 태는, 열이 아닌 이제 기쁠열입니다. 여기서 베풀설이 아니고 기쁠열로 봐서, 태는, 기뻐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 태의 옆에 말씀원이 붙었죠? 말씀원자가 붙어서 기쁠열이 됐어요. 그러니까 태가 기쁠열이 된다고 하는 거. 태라는 한자에 말씀원자가 붙으니까 기쁠열이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하니까 기쁘다 이거야.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가, 이 한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태는 기뻐하는 것이니 열이하니 강중이 외야하여 열이 이이라. 그러니까 강이라고 하는 건 굳셀강자죠. 이 괴에서 보면은 양효입니다. 양효는 이제 굳셀강으로 표현하고, 음효는 부드러울 유, 여기에 부드러울 유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강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굳셈을 나타내는, 굳센 것을 나타내는 양효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가운데 있는 것은 상효의 가운데는 오효죠. 그리고 상괴의 그 중은 오효고, 그리고 학괴의 중은 두 번째 효, 이효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효도 양효, 다섯 번째 오효도 양효. 그래서 양효가 가운데 있고, 그리고 유외다. 유는 이제 음효죠. 음효가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괴에 보니까 상괴에 가장 위에 있는 요 상효에 보니까 음효예요. 그리고 학괴에서도 가장 바깥에 있는 세 번째 요, 삼효를 보니까 이것도 음효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다섯 번째, 상괴, 학괴 가운데 께는 굳센 양효가 있고, 그리고 바깥에는 부드러운 음효가 있어서, 그래서 열이이라. 그래서 기뻐함으로써 바르게 해서 그것이 이제 이루은 거다. 그러니까 기쁨으로써 좋다, 그런 의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천이 응호인하여 열이 선민하면,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로써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택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 핵심, 이 구가 요거예요. 순호천이 응호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순종하고 사람에게 응한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따르고 백성들의 마음을 읽어낸다. 백성들의 마음의 뜻에 따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도자의 모습인 거거든요. 하늘에게 순종하고, 하늘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따라가고, 그 하늘이 알려주는 것이 결국 뭐다?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천심이 민심이라는 마음이 바로 이 수노천 응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따르는 건 결국 뭘 따르는 거다? 민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민심은 결국 뭘 나타낸다? 천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뻐함으로써 선민, 백성을 먼저 하면, 백성을 우선으로 하면, 특히 이제 유가, 특히 맹자가 이걸 굉장히 강조했죠. 가장 우선된 건 민이다. 그리고 임금이 가장 나중이다라는 얘기를 맹자가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민만 기노하고, 열이 범난하면,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잊어버린다. 뭘 잊어버린다? 기노, 어려움, 노력. 그러니까 백성들이 더 잘 살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직업을 가지고 자기의 생업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 힘든 것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위정자나 통치자나 정치인들이 백성을 정말 먼저 생각하고 이것이 하늘의 뜻을 따르는 거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힘든 때라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힘든 걸 잃어버리고 자기의 삶에 열심히 충성을 다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열이 범난하면 이 힘든 어려운 상황을 범은 이제 뛰어넘는 거거든요. 기쁨으로써 뛰어넘으면 백성들이 민만 기사하니 그 죽음까지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열심히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누가? 국민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때? 지도자가, 위정자가, 정치인들이 정말 백성들을 위하고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덕행을 행하는, 덕의 정치를 행할 때 백성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쁨의, 그러니까 큰 기쁨이죠. 그러니까 크게 기뻐하는 것. 열지대는 이제 크게 기뻐하는 것이 민건의제라. 그죠? 이 기뻐하면 큰 것이 결국 백성을 이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또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라가 어렵고 그러면 특히 이제 이 동아시아에서는 국가 중심 그런 어떤 사상과 철학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이 서구는 국가 개념보다는 2000년 이후에 그 중세 시기는 종교, 가톨릭이 이끌어왔기 때문에 사실 국가라는 개념보다는 종교가 모든 어떤 세속적인 통치의 주도권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 국가의 개념이 약해요. 우리가 이제 신분제 봉건제를 겪어가면서 땅을 가지고 있는 이 영주들이 사실상 이 가톨릭에 종속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되거나 왕이 되거나 어떤 왕가들이 영주가 되는 과정에서는 항상 이 가톨릭의 로마 교황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국가라는 개념이 굉장히 취약했는데 반면에 이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국가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주역이나 유가 철학 또는 법가 철학, 이 동양 사상의 핵심은 국가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국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각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집단이며 공동체이며 제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유교 철학이 이 국가를 올바르게 다스리는 그 통치자를 군자라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라를 생각을 하고 국민들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이 덕으로 정치를 하는 통치자, 그리고 그런 어떤 정치인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삶의 힘겨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중택택계에서 이제 초효하고 사효가 동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효로 바뀌고 보니까 이제 이번 달께는 이제 중수 감께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번 달은 굉장히 위험이 거듭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감께는 주역이 64개가 있잖아요. 64개 중에서 어려움을 나타내는 게 난꾀라고 하거든요. 이제 주역 접계를 뽑았을 때 굉장히 힘든 상황을 나타내는 꾀가 4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술의 둔꾀, 수산건꾀, 그리고 택수곤꾀, 그리고 그다음에 중수감꾀, 이렇게 이제 4개의 꾀가 있는. 이제 여기에 하나 이제 중수감꾀가 있는 거죠. 감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덩이를 의미하지만 이 궤가 나타내는 이미지는 이제 물이라는 게 이제
험난함, 고통, 뭐 역경 이런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중수가 함께는 그래도 그렇게 험난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 솟아날 구멍은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처럼 어려움 속에서 또 여러 가지 힘든 역경 속에서 열심히 자신의 역할을 다 해나가면 정말 성실의 미덕을 다하면 빛이 쏟아난다. 그러니까 희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사람 살다 보면 뭐 어려운 일 많이 당하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일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냐, 그리고 나에게 좋은 일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오게 할 수 있느냐. 결국 그게 인생의 처세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살다가 험한 일을 만났을 때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신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면 어려움은 타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괴가 이 중수감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번 달 구군으로 보면 역시 굉장히 힘든 한 달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수감괴의 괴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감괴 괴사, 이 괴의 그 의미를 나타내는 이제 괴사를 보면 습감은 유부하여 유시명이니 행유상이라라고 했죠. 습감, 습은 이제 익힐 습자도 되지만 거듭한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감은 이제 물이잖아요. 구덩이면서도 이제 물이야. 그러니까 물이 거듭해서 이게 어려움, 물이라는 게 어려움.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이 거듭된다는 건 결국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어려움 계속될수록 믿음을 가지고, 믿을 붙자니까 믿음을 가지고 유시명, 마음을 형통하게 하라? 말이 안 되죠. 마음을 형통하게 하라는 얘기는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일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일이 꼬이는 거야? 왜 이런 나쁜 일이 생겼지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과 현실에 대한 어떤 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더 힘들어요. 그럴 때일수록 심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거예요. 이게 심형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마음의 중심을 잡고 행동하면 유상이다. 유상. 여기서 상은 우리가 숭상한다, 높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 더함이 있다. 높임. 그러니까 아주 고상한 것들이 생겨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닥칠수록 이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 목표를 세우고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또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행동으로 노력을 하게 되면 분명히 잘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괴사에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는 이 단전, 12개 단전, 주역 12개 단전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중수감괴에 대해서. 자, 단전에 이르기를 습감은, 그러니까 어려움이 거듭된다고 하는 것은 중험야니, 그러니까 험난한 것이 거듭 중자잖아요. 더할 중자잖아요. 험난함이 거듭된 것이니, 수유이 불령하며,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도 불령, 찰령자죠. 차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지 않는다는 얘기는 넘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개천 또는 이제 강에 물이 흘러갈 때 범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강을 건너가고 강가에 있잖아요. 물론 비가 많이 오면 이제 강이 이제 범람할 수도 있지만, 홍수가 날 수도 있지만, 평상시에 비도 오지 않는데 갑자기 물이 흘러가다가 넘쳐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은 계속 흘러가지만 이게 차가지고 갑자기 넘쳐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인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넘쳐나. 그럼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물이라고 하는 건 항상 흘러가되 차고 넘쳐서 차고 넘치지 않고, 그리고 행엄이 불실기언이라. 그래서 험한 일을 당해도, 이게 행험이라는 건 험한 일을 당하는 거거든요. 험난한 데 가더라도 불실기신이라. 그 믿음을 잃지 않는다. 이거 험한 가더라도. 그러니까 결국 물이라고 하는 건 험한 것인데, 어떤 험한 것을 만나도 또는 어떤 험한 상태에 처하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기신. 그러니까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심형이라고 그랬죠. 여기 나오잖아요. 유심형. 그러니까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 오직 마음을 중심에 잡는 것은 내의 강중이하여, 이것은 곧 강함, 그러니까 양이
가운데 서 있는 거죠. 양이 가운데 있다라는 게 뭐예요? 중심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게 약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건물도 마찬가지죠. 그 건물을 받치는 핵심적인 기둥, 중심 기둥이 약하면 건물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궤로 본다면 두 번째 있는 양효와 다섯 번째 있는 양효가 이 감궤, 험난함을 나타내는 감궤가 그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이 강한 양궤 두 개가 기둥을 딱 받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행유상은, 행함으로써 어떤 높임, 숭상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왕유공하라, 감으로써 공이 있는 것이다. 간다라는 게 뭐예요? 결국 어떤 것을 행하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행함으로써 공을 얻는 것이다. 천험은 하늘이 험하다고 하는 것은 불가승이하여 오르지 못한다. 하늘이 험난하다는 건 산도 그래. 산도 이제 오를 수 있는 산이지만 정말 올라갈 수 없는 바위로만 된 산이 못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험하다고 하는 것은 오를 수 없다는 것이고, 지엄, 땅이 험하다는 것은 산천구릉해라. 산이나 강이나 구릉이다. 그러니까 건너가기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왕공이, 여기서 왕공은 이제 임금이겠죠. 우리가 이제 주역에서 말하는 이제 군자를 얘기했죠. 설엄하여, 여기서는 이제 베풀설자죠. 뭔가 세운다. 험난한 것을 세운다? 아니죠. 험난한 것을 헤아려서 지금 이 어려운 것들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이수기국하니 그 나라를 지키니, 그 나라를 지금 국가적으로 무엇이 험난한 상황이고 무엇이 어려운 상황인지를 임금이 잘 살펴서 나라의 어려움들을 잘 살피니 험지시용이 대의제라. 험지시용, 그 험난한 때를 사용하는 것이, 그 험난한, 이 험한 때, 이 역경의 때, 곤난한 때를 잘 활용하는 것이 크다.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그 정책을 이끌어가고 또 국가의 통치를 하는 이 임금,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 최고 통치권자죠. 대통령이 국가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국민들이 힘들어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것을 정책으로 어떤 정책 프로그램으로 또 어떤 정책 방향으로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고 그 통치자에 대해서 불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가장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 유가 철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유가, 특히 이제 유가의 기본이 되는 이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이 국가를 올바르게 잘 다스리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왕이 다스리는 국가였으니까, 왕이 덕으로서 통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성을 굉장히, 인품으로서는 품행이 올바러야 되고,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는 덕을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임금이 덕을 못 베풀면 어떻게 되냐? 나라가 어지러워져. 그리고 재앙이 들고, 질병이 들고, 그리고 가뭄이나 흉년과 같은 자연재해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전부 왕이 덕스럽지 못하는, 그러니까 왕이 덕행을 행하지 못하고 덕스러운 정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점을 치잖아요. 주역으로 여러 가지 점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맞다고 해석이 되면 그 왕은 어떻게 되냐? 뒤집어지는 거예요. 신하가 그 왕을 폐위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역성혁명입니다. 그리고 유가철학, 공자나 맹자는 그걸 정당하게 얘기했어요. 이미 나라가 어지러운 것은 왕에게 문제가 있으니 그 왕을 폐위시킨 것이 정당하다라고 맹자는 몇 번 이야기를 해요. 맹자에서도.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지금도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동양인들, 이 동양 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동아시아인들의 가치관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 이 동양 사상, 이 동양 철학, 특히 이 주역과 같은 이 오래된 이 역술서이면서 점술서이면서 또 철학책인 아주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것은 결국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임금은 하늘로부터 벌을 받는다는 거. 근데 이게 만약 사실이 아니었다면 이게 3,000년 동안 내려왔겠습니까? 주역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의 때에 바로 이런 깨달음을 보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단전을 봤으니까 상전을 볼까요? 상전을 보면 수천지, 물이 이 천은 이제 거듭할 천자거든요. 거듭해서 어디에 도달을 하게 되면, 도달을 하는 것이 습감이니, 그러니까 물이 거듭 한다는 얘기 뭐예요? 어려움이 거듭돼서 하는 것이 이제 습감이니, 이 물이 이제 겹쳐지는 것이니, 군자는
이상 덕행하며, 그리고 습교사라. 그죠? 습교사. 그 군자는 뭐예요? 임금이죠. 다스리는 왕, 통치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대통령이겠죠. 그래서 이 군자는 그럼으로써 항상 뭘 해야 된다? 덕행. 품행을 방정하게 하고, 통치자로서의 어떤 이 올바른 자세를 갖추고, 그리고 정치를 덕스러운 정책, 덕의 정치를 베풀어야 된다. 올바른 정치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습교사야. 가르치는 일. 그러니까 자기 이제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야. 신하들에게 임금이 지금 무엇이 잘못됐으니, 지금 어떤 상황이 뭐가 잘못되고 있으니,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고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때를 만나서 공부하지 않고 이것을 연구하지 않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내지 않으면 그건 덕스러운 임금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임금이 올바르게 해나간다고 하는 것이 결국 국가를 올바르게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것이 그 국민들의 어떤 삶의 행복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백성들의 희망을 주는 것이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물은 높은 곳에서 다른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겸손함을 나타내는 게 이제 우리가 물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자 도덕경에도 보면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상선약수잖아요. 그죠? 가장 올바른 것이 가장 최고의 선은 뭐다? 물과 같다. 그러니까 물은 흘러가다가도 걸리면 돌아가고 또 피해서 가요. 이렇게 선하고 유순한 물이지만 이게 돌도 뚫어요. 그런데 이 물이 넘치고 나면 또 엄청난 홍수로 다가오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내려가요. 그러니까 물은 계속 흘러가는 것이 물의 본래 성질이죠. 물은 계속 흘러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돌아가는 그런 어떤 슬기가 있기 때문에 이 도덕경에서 말하는 상선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다?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모습이다라는 걸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효가 이제 중요한데 첫 번째 효하고 네 번째 효사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효에서는 습감으로 이부감담이니 흉하니라. 이게 습감 계속 이제 거듭되는 것이 험한 것이 거듭됨으로써 이부 어디로 들어가요? 구덩이, 감담이죠. 담이 이제 잘 안 쓰는 한자인데 구덩이 담입니다. 그러니까 구덩이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완전히 밑으로 들어간다니까. 물로 보면 물이 완전히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흐르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구덩이로 물이 쑥 들어가 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고여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흉하죠. 물은 계속 흘러가야 물의 성질이 되는데, 그래서 넓은 바다까지 가야 되는데 물이 흘러가다 구덩이에 탁 갇혀서 고여버리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성질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가장 힘든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구덩이에 빠진 상황. 완전히 난관에 봉착된 거죠. 그래서 이 초육의 괴사에 대한 이제 해설로 상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습감 입감은 실도 흉해라. 그래서 이 습감 입감, 그래서 험난한 것이 거듭돼서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는 거. 입감, 구덩이에 들어간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건 결국 뭐다? 실도, 도를 잃게 돼서 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구덩이에 빠졌다는 건 뭐다? 길을 잃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나라가 계속 어려움이 계속되고 재앙이 생기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나라의 갈 길을 잃었다는 얘기고, 그건 결국 그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의 책임이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육사효 네 번째 효를 보면 준주와 괴이를 용부하고 nap약자유면 종부라. 그래서 준은 이제 잘 쓰지 않는데, 이 준이 술통준자예요. 술통준. 그러니까 술통이죠, 술통. 이렇게 술통. 그 술을 담는 거. 준주라고 하는 건 이제 술통에 담겨진 술이겠죠. 술통에 담겨진 술하고, 이 괴는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 있죠. 제기. 제기 괴자거든요. 이것도 잘 안 쓰는 한자인데, 그래서 괴인은 이 제사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 쟁반에다가 용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두레박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쟁반에다가 조그만 술통에 술을 담고, 이 제기 하나에다가 아주 소박하게 음식을 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물동에다가 이렇게 들고 어디로 가냐? nap약. 이렇게 소박하게, 납은 어디에 바친다는 뜻이냐는 거예요. 약은 이제
간소할 약자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소박하게 차려서 유는 이제 창문입니다. 창문 유자인데 창문으로 가지고 간다? 아니, 누구한테 맛있는 걸 바치려면 잘 차려줘야 되는데, 아니, 뭐 술통 하나, 그 다음에 뭐 그릇에 작은 종지에 뭐 음식 조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그것도 정식으로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창가에다가 이렇게 갖다 드린다? 이게 뭐예요? 아주 이 소박한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면 결국 이제 종무구라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지금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감개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닥친 거잖아요. 물이 흘러가다가 웅덩이에 빠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걸 극복하기 위한 어떤 그 타개책이 바로 이거예요. 막 성대하게 막 이 기우제를 저고 어떤 뭐 극복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아주 소박하게. 근데 요 내용으로 보면 그래요. 이 신하가 요 네 번째 있는 요 사요가 이제 음유잖아요. 육사가 임금, 다섯 번째 임금을 찾아가는데,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하고 막 요란하게 임금들이 모여서 막 한 게 아니라, 지금 백성들도 다 어려워하니 몰래 임금에게 살짝 가서 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좀 잘 극복을 하는 방안. 너무 막 그냥 이 어려운 상황에 백성들도 힘든데 막 그냥 음식 차려놓고 무슨 회의한다고 한다면 이게 오히려 더 백성들에게 안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이런 어떤 타개책 방안도 소박하게 모여서 다듬어내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수가 함께해서 어려움 극복하는 그 얘기 하지만, 이걸 이제 우리가 점괘로 해석을 한다면, 지금 이 어려움을 만든 사람들은 전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대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또 슬기로운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소박한 노력들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요 이육사의 효사가 이번 1월 구군에 저는 그 답을 주는 타개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라를 어렵게 만든 사람들은 나라가 어려워진 것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나 타개책은 없고, 대신 다른 어떤 대안을 찾는 조그만 작은 힘들이 소박하게나마, 그러나 신중하고 아주 조심성 있게 그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한다라고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에 그 구군은 상당히 어려운, 물이 흘러가다가 구덩이에 빠진 상황이 됐지만,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 권력을 잡고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이 타개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어떤 길을 찾는 아주 소박한 모임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번 1월에 점괘가 되겠고요. 그것이 이제 중수감계의 이제 네 번째 효사, 육사 효사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험한 세상이잖아요. 어지러운 세상이고요. 그래도 이 중수감계를 통해서 우리가 확고한 신념과 희망을 가지고 또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효에서는 구덩이에 빠진 상황을 나타냈죠. 그래서 어려움에 빠졌는데, 이제 이 네 번째 효에서는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아주 소박한 어떤 지혜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지혜는 슬기롭고, 또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에게 요란하게 우리 뭐 한다 이게 아니라 아주 검소하게 작게 그런 어떤 타개책을 강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올해가 대선이 있죠. 올해 대선이 있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참 돌아보면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소위 이제 보수니 진보니 뭐 좌파니 우파니 이런 양 진영으로 나눠서 이 대결의 정치로 왔던 것 같아요. 70여 년의 역사가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것이 최근에 와서는 더 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진영으로 나뉜 정치를 극복하고 소위 이제 진보니 보수니라고 하는 이런 양 극단을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대안을 찾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이제 정치 교체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시대 교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된다라는 것이죠. 돌아보면 5년 전, 2017년 탄핵으로 이제 권력을 잡은 지금 문재인 정권, 그리고 민주당, 이 진보 진영의 모습이 결국 이재명이라고 하는 희대의 범죄자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아주 그런 비상식적인, 아주 이해되지 않는, 정말 밑바닥을 드러낸, 소위 한국의 진보 진영, 진보 정치를,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결국, 북한의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결국 대한민국 권력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위기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2019년에 조국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지금의 이 진보 진영, 소위 이제 민주 진영이라고 하는 이 정치인들의 내로남불, 이 상황은 분명히 깨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대안은 적어도 지금처럼 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 기득권 정치 세력이 아니라 최소한 이 도덕성을 최소한 하나만이라도 갖춘 그런 정치 집단이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우리 국민들에게 있는 거죠. 이거 결국 이 도덕성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올바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정치에 대한 올바름을 보여주고, 왜 다른 선진 국가들은 정치적인 올바른 것들을 정당이 보여주고 정치인들이 보여주는데 왜 한국은 못하냐 이거. 우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 국가를 이루는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이 공동체적인 가치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그것은 우리의 정신이 이렇게 지금 길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뿌리를 다시 찾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중세가 그 어려웠던 시기에 새로운 근대로 넘어갈 때 많은 철학자들이, 또 많은 사상가들이 자신들의 정신적 뿌리였던 고대 그리스 로마 사상에서 자신들의 사상적 원리를 찾아서 자유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열었듯이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도 결국 우리가 잃고 있는 우리의 전통을 다시 찾아내야 된다. 이 온고의 지신의 가르침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육사효에 있는 저는 이 준주와 이 괴의를 용부하는 거라고 저는 2022년 1월 9군 어쨌든 험한 일이 계속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이런 소박한 움직임들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정리하면서 1월 9군 주역 점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